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반장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의 반장님과 함께 강의 또 들어보고요. 이런 시장 속에서 저희가 그냥 주저앉을 순 없겠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강의 들어보고 그 다음엔 종목 상담까지 이어서 진행해 볼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반장님 만나 뵙기 전에 시장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오도록 할 텐데요. 오늘 장 브리핑 함께 보시죠. 네,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쉬어가면서 코스피와 코스닥도 파란불을 켰습니다. 코스피 0.73% 하락하면서 2,544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고요. 하락폭은 코스닥이 좀 더 깊었습니다. 1.91% 떨어지면서 868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네요. 수급적으로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수급 보시면 오늘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2,801억 원어치 순매수해준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1,949억 원어치, 841억 원어치 순매도 우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대의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개인이 홀로 2,466억 원어치 순매수해준 반면 기관과 외국인이 팔아냈습니다. 680억 원어치, 1,585억 원어치 각각 팔아내면서 지수 하락을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부분들도 살펴보시죠.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인 이유 바로 미국의 테슬라 때문이었는데요. 간밤에 미국 전기차 기업이죠. 테슬라의 주가가 10% 가까이 폭락하면서 오늘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종목들도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 살펴보시면 LG화학 3.62% 떨어지면서 77만 1,000원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낙폭이 컸네요. 7.31% 떨어지면서 27만 2,50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테슬라가 올해 1분기 실적이 부진한 거에 더해서 일론 머스크 CEO가 박리담의 전략을 펼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실시간으로 9.75%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2차 전지주들도 그대로 하락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모습이었는데 다음 주장엔 어떤 흐름을 보일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다음 특징적인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주들이 쉬어가는 가운데 오늘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 바로 비료 곡물주였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갈등으로 흑해 곡물 협정 연장 중단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오랜만에 사료와 곡물 관련주들의 주가가 장 초반에 강세를 이끄는 모습이었는데요. 대표적인 종목들 살펴보시면 역시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 한일사료 15.87% 오르면서 5,440원에 효성 OMB도 12.10% 오르면서 9,540원 선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부에서도 자세하게 다뤘던 만큼 여러분들 이 점도 챙겨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장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왔습니다. 오늘의 반장님과 함께 강의와 종목 상담 이어서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늘 금요일 이 시간 굉장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하지만 쉽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시죠. 저희 문주홍 반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주홍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반장님과 함께 1부에 이어서 쭉 함께하고 있는데 시장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럼요. 그죠? 시장 뭐 이렇게 사실 이제 어제 목요일 상당히 좀 세게 때려 맞았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전에 살짝 좀 들어주는 척 하다가 오후 들어서 더 세게 때려 맞고 야 이거 주말에 이거 큰일 나는데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요새 이제 뭐 자본들이 여러 가지 많잖아요. 시장 지수가 엄청 빠지는 거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넘버 1, 2, 3가 배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렁이면은 당연히 지수는 엄청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래량이 상당히 좀 줄어드는 상태에서 그냥 하락 그런 부분들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잠시 좀 쉬어가는 그런 부분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틈새에서 뭐 이렇게 곡물 사료 관련주라든가 뭐
방산주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슈성 갖고 이제 좀 하는데 사실 이제 그 곡물 사료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일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단기 트레이딩 정도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시장은 요번에 좀 눌림이 사실 이제 그 코스닥 지수가 90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런 굉장히 가파른 어떤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원동력이 제가 이제 가끔 이제 그런 말씀드리죠. 신용융자 잔액이 굉장히 좀 급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그 1월 달에 그 코스닥의 신용융자 잔고가 약 7조 원 전후였는데 오늘자로 확인을 해보면은 약 10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 3조가 3개월 동안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신용은 뭐라 그랬습니까? 털어내야지 주식은 또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조정이 급하게 이틀 동안 내렸기 때문에 다음 주 뭐 초중반 정도 돼서 똑같은 속도로 내린다면 오히려 반발매가 더 세게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보시고요. 제가 이제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이제 배터리 주식들 마찬가지로 끝난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시장이 조정을 받더라도 2차 전지 저번에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죠. 네. 조정은 있어도 하락은 없다. 그래서 조정이 지금 딱 오고 있더라고요. 네, 또 타이밍 좋게 조정이 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문종 반장님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도 정말 바닥에서부터 100%, 300% 기적적인 수익률이 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아직도 노란톡을 모르신다 하시는 분들은요. 조금 서운합니다. 노란톡 지금 들어오셔야 되는데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지금 화면에 카메라 어플 갖다 대시면 링크가 뜰 거거든요. 그 링크 통해서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니까 이쪽으로 들어와 주시고요. 저희 반장님 강의가 끝난 뒤에는 종목 상담 이어집니다. 생방송 중에 또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저희 문주용 반장님과 함께 종목 상담 연결해드리고 있으니까 미리미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실시간 채널은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반장님과 함께 오늘도 즐겁게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 그럼 이렇게 조정이 올 때 저희는 무슨 공부를 해야 됩니까? 역시 배터리 이런 조정 때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네. 그렇게 이제 이론적인 부분은 지난 시간에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기해 주셨죠. 1월 초부터 해서 배터리 그 전체적인 큰 그림, 네. 글로벌 메가 트렌드라는 첫 강의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뒤로 지금 약 14주째인가요? 호흡이? 네, 벌써 그렇게 됐네요. 지속적으로 오르거나 내리거나 지속적으로 배터리 강조를 드렸고 오늘은 일단은 뭐 그동안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이제 잠시 좀 이렇게 그 간단하게 짚어보고 여러분들 그 눈에 확 들어오는 그 차트 대표적인 그 배터리 주식의 차트를 가지고 현재 조정 그런 부분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할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그 시장이 사실 조정이 배터리 주식 조정이 어떻게 보면 이제 2주째예요. 지난주 그 화요일이죠. 에코프로 이제 대장주의 실적 발표가 나온 직후부터 그냥 때려맞기 시작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2주째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주째 조정인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올라온 상승폭보다 생각보다 그 폭이 크지가 않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강의 일단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내용들인데 주가의 최대 호재는 정부 정책 지원이다. 자, 어제 우리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적극적인 어떤 20조 원을 투자해서 현재 그 이 소재 업체들의 그 수출을 뭐 4배 이상 늘리고 또 장비 업체들의 수출도 마찬가지로 3배 이상 증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물신양명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발표를 했어요. 정부 정책 지원은 어느 그 이 업종이든 굉장히 좀 그 가시화가 되고 실질적으로 집행 투입이 되면은 굉장히 큰 효과를 냅니다. 초반기에 어떤 그런 그 계획을 잡고 이게 정부에서 발표를 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내일부터 당장 야 니네 이거 이렇게 지원하기로 해서 하니까 니네 돈 이거 줄 테니까 어디 해서 많이 좀 키워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발표를 하면은 그거를 이제 또 그 공공기관 같은 경우 국가라는 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 집행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죠. 그리고 이제 업계의 어떤 그런 애로사항 듣고 실제로 돈이 집행되는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그런 시점이 가서 이제 이게 진짜 그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굉장히 좀 좋아지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정부에서 돈을 좀 밀어주겠다라고 하는 게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죠. 우리나라는 좀 늦은 감이 있죠. 유럽이나 미국은 제 강의를 통해서 1월 달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의를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때부터 뭐 에코프로 형제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외에 여기서 뭐 아까 일부에서 잠깐 논의했던 TCC 스틸 뭐 그리고 기타 장비주 뭐 DNT라든가 뭐 여러분들 이제는 워낙에 화제주가 돼가지고 다 아실 거예요. 그런 종목들이 1월, 2월 그 사이에 바닥에서 10,000원짜리가 뭐 2만 원 가는 건 뭐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10,000원짜리가 뭐 아까 TCC 스틸 같은 거 4만 원대가 있고요. 그리고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뭐 8, 9만 원 했던 게 지금 뭐 80만 원을 찍고 나서 지금 잠깐 내려온 게 뭐 57만 원. 많이 내려왔다 이제 끝났다.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끝났느냐? 아니죠. 자,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데 그 산업이 지금 유일무이하게 배터리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월별 수출 증가맥 그 자료도 계속해서 매달 말씀을 드리잖아요. 유일하게 2차 전지.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전기차라고 하는 거는 대세예요. 대세. 자, 근데 미국에서 2032년도까지 현재 내연기관 자동차를 67%를 전기차로 바꾸겠다고 하잖아요. 9년 남았어요. 9년. 작년에 미국의 전기차 침투율이 5.8%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10배예요. 10배. 그래서 지금 CATL 같은 데도 중국을 배제를 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포드나 뭐 테슬라 해가지고 우회적으로 어떻게든 미국에 공장을 해서 보조금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현대기아차가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지난주에 발표를 했죠. LG 에너지솔루션과 SK온과 같이 합작을 통해서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 언제부터 생산하게? 2026년도요. 자, 그러면은 제가 지난주 강의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나라 공장, 그러니까 LG 에너지솔루션, SK온 그리고 삼성 SDI가 미국의 합작 공장을 어마어마하게 지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2025년도부터가 시작이에요. 시작. 자, 테슬라가 최근에 뭐 가격을 계속 인하해가지고 수익성이 악화됐다 해서 테슬라 10% 급락했다. 우리나라 2차 전지주 큰일 났다. 막 그런 뉴스도 나오고요. 최근에는 뭐 에코프로에 대해서 뭡니까? 노이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증권사 그 매도 리포트도 나오고 공매도가 뭐 지금 어느 시점 되면은 그냥 뭐 무지하게 나올 거다. 뭐 그런 예고편도 나오고요. 그만큼 화제거리가 된 게 배터리가 된 거예요. 불과 제가 1월 달에 강의를 할 때까지만 해도 전부 다 뭡니까? AI잖아. AI 로봇. 근데 배터리 뭐 관심이나 있었습니까? 1월 그 초중반에 제가 첫 강의 할 때. 근데 결국은 3개월 사이에 시가총액을 다 잡아먹고 대장이 되고 화제가 돼서 뭐 매도 리포터가 나오고 공매도가 나오고 테슬라와 연관돼서 하고 수익성이 악화돼서 앞으로 경기가 침체가 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미국에서 67%까지 이렇게 올리겠다고 하는데 미국 경기가 침체로 돌아가면은 그 비싼 자동차를 왜 사? 구매 욕구가 떨어진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앞으로 뭐 발전 가능성이 별로 없다. 생각대로 안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 그거를 정리를 해드리면은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써놨지만은 다 필요 없고요. 자, 새로운 산업이 새롭게 등장을 해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때는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반감이 굉장히 심하죠. 자, 테슬라라는 업체가 2020년도에 본격적으로 나왔어요. 2013년도에 첫 모델 출시하겠다라고 하고 2020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모델 S 통해서 계속 나온 거예요. 자, 기존에 전 세계 넘버원 자동차는 뭐라 그랬어요? 도요타. 그리고 폭스바겐, GM, 포드, 대한민국의 현대기아차, 그리고 수많은 명차 브랜드들도 다 있잖아요. 자, 그런 회사들은 이미 어마어마한 설비, 돈을 들여서 설비를 딱 해놓고 돈을 앉아서 자동차가 1년에 연간 평균 경기 보통기일 때 약 1억 대 정도가 팔리잖아요. 작년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약 8천만 대 이상 팔리고요. 어마어마한 시장이에요. 자동차 자체가. 단일 산업으로는 제일 큰 시장이죠. 자, 근데
거기서 또박또박 이익을 창출하던 메이저급 넘버1부터 해서 그런 회사들이 테슬라가 딱 등장해서 전기차 만들어서 나는 이거 팔래라고 했을 때 뭐라고 반응을 했을까요? 저 웃기고 있네? 야, 네가 되겠어? 그런 거예요. 근데 불과 2, 3년 사이에 빠르게 잠식을 하잖아요. 빠르게 잠식을 해서 게임 체인저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전 세계 모든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로 라인업을 갖추고 있잖아요. 심지어 유럽은 평균 2030년도부터 2035년도 사이에는 아예 신차 출시를 전기차로만 하라고 법으로 정해버렸어요. 미국은 여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작년에 5.8%의 침투율이었는데 앞으로 9년 뒤에는 67%까지 전기차로 무조건 신차 출시할 때 하라. 그렇게 안 하면 니네 세금 매기겠다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실제로 노르웨이 같은 경우가 전기차 침투율이 90%인데 보조금 없습니다. 근데도 그걸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내연기관차를 사면은 벌금을 물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제는 보조금이 없어도 현재 이 트렌드에 반해서 행동을 하면 어떻게 돼? 벌금을 매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탄소 국경세를 얼마 전에 유럽에서 도입을 해서 이제 확정을 지어놨잖아요. 탄소량이 걔들이 원하는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그 그램당 얼마의 벌금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철강, 시멘트 그런 회사들이 그쪽으로 수출하려면 탄소 국경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부 통틀어서 뭐냐면 지구 온난화, 그렇죠? 그래서 신재생이나 그런 부분들, 에너지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앞으로의 화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전기차. 근데 테슬라가 딱 나와서 갑자기 휘젓고 다니니까 처음에는 얕잡아 봤다가 갑자기 게임 체인저가 돼버리니까 지금 서로 너도 나도 바쁜 거예요. 거기다 나라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법으로 정하니까 더한 거죠. 그게 지금 현재의 대세인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에 이제 핵심이 뭐냐면은 미국이 단일 시장으로는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 다음으로 제일 커요. 연간 1억 대가 팔리면은 중국이 약 2,500만 대가 팔리고요. 자동차 그 개수로. 그리고 미국이 약 2천만 대가 팔립니다. 자, 그런데 전기차를 놓고 봤을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용량. 그러니까 중국 같은 데는 소형차부터 해서 중대형차까지 쫙 있잖아요. 라인업이. 자,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SUV나 픽업 트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배터리의 소요가 되는 게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평균 70GWh 정도가 70kWh가 되는데 픽업 트럭이나 SUV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00kWh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용되는 배터리 양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지금 전부 다 이목이 집중되는 게 미국 시장인 거예요. 이제 발목 수준에 이제 시작을 하니까요. 그래서 거기를 침투하려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인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있죠. 이번 주에 포스코 퓨처엠이 회사채 발행, 그러니까 이 양극재 회사들이 설비를 증설을 계속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회사채 발행을 하는데 1,500억을 발행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수요 예측으로 몰린 기관 투자가 외국인 투자들이 1조 600억이 몰렸어요. 서로 달라고. 어마어마한 인기죠. 왜 이렇게 몰릴까요? 앞으로 뻔하니까. 돈 되는 게 뻔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미국이 결국은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을 계속 배제하는 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IRA나 CRMA 법안 자체가 광물이나 모든 그런 그 핵심 반도체를 포함해서 배터리 그런 부분을 중국 쪽으로 해서 계속 키워주다 보면은 중국은 거기서 벌어들인 돈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치듯이 지금 중국이 계속 대만을 뭐 계속 그냥 들었다 놨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사용이 되는 거를 막고자. 야, 이러면 우리가 지원해준 돈으로 결국은 다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 아니냐. 민주진영이나 그런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 자국 보호주의 쪽으로 해서 계속 키워나가는 게 어쩔 수 없는 시대 트렌드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 핵심이 전기차다. 그래서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데 왜 이렇게 잡음이 많으냐? 모든 산업은 초창기, 작년에 침투율이 10%예요. 제가 뭐라 했어요? 캐즘 효과라고 그랬죠.
약 15에서 16%가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대량 경쟁 체제가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넘버 1, 2가 생기고 계속해서 서로 1, 2, 3 탑이 되고자 계속 노력을 하는 게 돼요. 거기서 도태되는 것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작년에 10%예요. 근데 16% 넘어가서 20%가 되는 시점을 우리는 2025년도에서 2030년도를 봐요. 그런데 그게 딱 맞는 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대부분이 지금 2025년도가 맞는다 그랬죠. 자, 2025년도에 전부 다 포커스가 돼 있어요. 2025년도. 자, 이때가 침투율 약 15에서 16% 봅니다. 그리고 2030년도에 약 20% 이상.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더 급격히 늘어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2025년도에는 각국의 자동차 공장들이 전부 다 전기차 라인업을 미국 공장에 다 세워요. 완공일이 그때쯤으로 돼 있어. 그럼 뭡니까? 그때부터 대량 생산 체제예요. 그냥 찍어내는 대로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에 어떻게 돼요? 계속 설비 증설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양극재 재료, 소재 계속 구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양극재 회사들이 주가가 급등을 하는 거고 실적이 눈만 뜨면 실적 발표하는 게 계속 좋잖아요. 주가는 향후 미래에 다가올 실적을 현재 시점에 선반영시키는 게 주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잡음이 많아도 조정은 있으되 하락 추세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그 중심축에서 서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조정은 여러분들 그냥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쉬어가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 이제 일례로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모 대형 증권사에 이제 있을 때 2000년도에 키움증권, 지금 키움증권 하면 넘버 1이잖아요. 그렇죠? 네. 키움증권이 넘버 1인데 그 당시에 그 오프라인 넘버 1 회사에 제가 근무를 했을 때 2000년 7월 달에 지금 현재 미래에셋증권하고 키움증권하고 몇 개 회사들이 나왔어요. 근데 키움증권은 뭐냐면은 온라인 전용 증권사예요. 계좌 개설 매장이 없어요.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 자본금 70억 가지고 퉁 아저씨가 나와서 광고하고 막 그랬어요. 광고비로 자본금이 70억인데 광고비로 70억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 업계에서는 망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망한다. 이제 망한다. 그렇게 안 하니까. 그렇죠. 망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대박 났죠. 넘버 1이 됐잖아요. 키움 넘버 1.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서 우리 업계에서는 대형사 업계에서는 야, 저 회사 망하고 야 무슨 온라인으로 무슨 주식을 뭐 계좌 개설하고 뭐 주식을 해 해서 다 망한다 그랬어요. 근데 3년이 딱 지나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온라인 부서 있잖아요. 온라인 시스템 부서. 대형 증권사들이 온라인 시스템 부서를 서로 경쟁적으로 막 만들었어요. 2004년, 5년도 해가지고. 왜? 수수료 싸게 하고 하니까 계속 잠식당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부 다 온라인으로 하고 2010년도에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스마트폰으로 다 바꾼 거예요. 뭔가 아기가 딱딱 맞네.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갈 수밖에. 지금 전기차를 생각해 보세요. 2020년도에 테슬라가 나왔어. 아까 제가 증권사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아요. 서로 지금 앞다퉈서 3년 지났잖아. 앞다퉈서 미국에 가서 뭐 하겠다고 난리잖아요, 지금. 그쵸. 그렇게 안 하면 니네 그냥 보조금도 안 주고 차 못 팔게 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증권사에 직접 가서 주문 내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게 불과 20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고 게임 체인저가 돼서 전부 다 모바일 폰으로 다 하잖아요.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3년 차인데 중요한 거는 10%에서 이제 침투율이 무조건 100% 가게 돼 있어요. 그 사이에서 우리가 그때 증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키움증권이 막 성장을 해 나가니까 뭐라 그랬냐면은 야 그러다 말 거야. 그래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내가니까 바꾸긴 하는데 고객들의 요청이 있어서 바꾸긴 하는데 망할 거야. 야 이거 뭐 별거 되겠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어마어마하게. 전기차도 마찬가지. 지금은 이러한 잡음들이 나오는 게 거기에 적응을 누구도 이 길을 가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증권사가 온라인으로 변한 것도 가보질 않았고 은행이 온라인으로 다 바꾼 것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갔기 때문에 처음에는 긴가민가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지만은
자연스러워졌잖아요. 우리 생활에 자연스러워졌잖아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런 어떤 부류들,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어떤 이 문화도 마찬가지고 또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 따박따박 이익을 따먹었던 완성차 업체들이 싫어하는 거지, 싫어하는 거. 쉽게 말씀드리면은. 근데도 결국은 흘러가잖아요. 그게 전기차란 말이에요. 거기에 핵심이 배터리. 자, 전기차, 결국은 전기차가 자동차 100년의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기차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배터리라고 그랬죠. 자, 배터리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원가의 40%, 45% 차지하는 양극재라고 그랬잖아요. 양극재. 자, 배터리 같은 경우는 셀 제조회사, 우리나라 국내 3사가 있지만은 유럽의 노스볼트가 있고요. 일본의 파나소닉이 있고 대표적으로 중국의 CATL이 있어요. 그리고 각 나라마다 다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다이슨도 뭐 한다고도 뭐 얘기도 또 다시 나와요. 자, 그러면은 전기차를 만드는 거는 지금 애플카도 준비하고 있죠. 샤오미도 만든다고 그러죠. 소니도 만든다고 그러죠. 경쟁력이,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낮아. 누구도 다 한대요.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들 그런 뉴스 보셨나요?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가 새로 진입을 한다라는 뉴스 혹시 앵커님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다른 거 뭐 이렇게 어디 모 그룹에서, 국내 모 그룹에서 뭐 전구체 사업을 한다 또는 뭐 뭘 한다 그런 거는 들어봐도 양극재 회사를 새로 하겠다. 진출해보겠다, 새로 하겠다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없죠. 네.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은 거예요? 기술 경쟁력이 굉장히 높고 진입장벽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플레이어들 위주로밖에 돌아갈 수 없는 그렇죠. 건가요? 그리고 새롭게 진입을 한다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이미, 그리고 LNF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퓨처엠 다 마찬가지예요. 10년 이상의 그런 기술을 갖고 한 거예요. 실패를 거듭하면서. 자, 그러면은 지금 새롭게 진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최소한 10년 걸려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늦죠. 이미 대량 생산 체제를 가고 있는 거예요. 늦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양극재 회사들이 종목이 전부 다 불을 뿜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 거예요. 경쟁력을 갖고 있고 새롭게 진입한다는 회사가 없는 거예요. 오늘인가 어제 오픈AI도 계속해서 누가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웹툰 있잖아요. K-웹툰에 애플하고 아마존이 진출한대요. 진입장벽이 낮은 것들은 점점 파일을 깎아먹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양극재 핵심이라고 그랬죠. 이거 진출한다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어도 확 꺼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잡음이 있지만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잡아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자,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서 종목들의 이제 차트를 보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쉬운 방법이죠. 이해를 하기에는. 자, 위에가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이렇게 묶어놨어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앞으로 배터리 가격은 내려가게 돼 있어요. 당연히 내려가면은 양극재 공급가도 좀 내려가고 어떻게 하면서 되겠죠. 하지만 단기에 그렇게는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대중화가 되면은 이제는 2025년 이후에는 그렇게 돼요. 자, 그런데 그러한 대량 생산 체제가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수직 계열화예요. 그룹을 끼고 있어서 막대한 투자를 하고 리튬 요새 리튬 강산 이렇게 확보한다고 난리잖아요. 원재료 이렇게 난리 하잖아요. 전국체까지도 하고 막 한다고 그러잖아요. 내재화를 시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계열사의 수직 계열화를 하면은 원가가 그만큼 떨어져요. 원가 경쟁력에서 앞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그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코스모화학과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LNF는 위에 대주주가 세로닉스예요. 그런데 LNF는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세로닉스는 그러한 사업을 안 해요. 그래서 수직 계열화를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할인 요인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계속해서 폭증을 한다. 그거에 대비해서 너무 할인 요인이 저평가됐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LG화학이나 이런 그 주가를 이렇게 보면은 자, 얘가 지난 2021년도 그때 105만 원이 고점이었어요. 105만 원이 고점이었고요. 자, 그런데 쭉 이렇게 빠지죠. 화학 뭐 업황이 어쩌느냐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 지지를 43만 원까지 오고 나서 저점을 안 깨죠. 안 깨고 최근에 상승을 하죠. 상승을 해요. 얘가 지금 약 85만 원까지 찍었었는데 다시 이제 조정을 좀 보이죠. 최근에 조정을 보이는데 105만 원까지 해서 그 폭이 2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20만 원밖에. 자, 얘는 분명히 그거 넘어간다고 봐요. 왜? 얘는 LG화학 자체가 원래 화학, 기초화학 같은 경우도 어깨 탑이죠. 거기에 생명공학도 하죠. 그런데 배터리 내지와 양극재, LG 에너지솔루션을 물적 분할해서 상장을 시켰지만은 지금 최근에 나오는 거 보면은 기존의 양극재를 LG화학은 원래 원조예요. 원조 얘가 양극재 사업을 캐파를 계속 증설하면서 내재화를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전구체 사업을 또 한다고 하죠. 그리고 동박도 이제 신사업으로 또 한다고 하죠. 계속 그 소재, 핵심 소재를 LG화학이 모회사로서 그걸 준비를 계속 하는 과정에 있어요. 결국은 준비를 하는 동안에는 돈이 들어가겠지만 그게 완성이 되면 어떻게 돼요? 돈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하는 기간 중에 쌀 때 사서 가지고 계시면은 분명히 넘어간다. LG화학 같은 경우 그렇게 보시면 되고 LG 에너지솔루션은 누가 뭐래도 현재 CATL 중국 비중을 제외하고는 어깨 탑이에요. LG 에너지솔루션이. 중국 시장은 중국 걔네들 것만 쓰니까 제껴놓고 중국 시장을 제껴놓은 상태에서 전 세계 배터리 셀 회사의 순위를 매기면 LG 에너지솔루션이 넘버 1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가면은 더 양산 체제가 더 갖춰지고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를 보면은 상장 이후에 고점을 찍었다가 쭉 내려왔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한번 고점 한번 넘어갔었죠. 작년 가을에. 그리고 다시 쌍바닥 찍고 최근에 이렇게 넘어오는데 자, 이 60만 원이란 가격 제가 이 초록선으로 이렇게 건 게 이게 작년 1월이에요. 2022년 1월. 그리고 이게 2023년 1월입니다. 1년 동안에 벌어진 일이에요. 고점을 한 번, 두 번,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터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 요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갑니다. 뚫어가요. 요번에 조정이 결국은 저 고점을 넘어가기 위한 눌림목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한 55만 원 정도 되겠네요. 55만 원 정도 되면은 대형주 좀 선호하셔가지고 나는 한번 그 미래 장래성을 가지고 나는 안전하게 좀 가볼랜다 하면 LG 에너지솔루션 좋습니다. 55만 원. 자, LG화학 마찬가지예요. 얘도 요 정도 내려와서 요 고점 있잖아요. 요게 75만 원이에요. 여기 고점, 요게 돌파 나왔으니까 지지가 되겠죠? 75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사서 갖고 계시면은 편안하게 그냥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줘요. 왜? 배터리 넘버 1, 2의 수직 계열을 갖고 있으니까.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 자, 다음은 포스코 홀딩스.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됐었죠. 그리고 신고가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자, 포스코 홀딩스 리튬 사업을 한다고 그러죠. 하반기에 광산 리튬을 이제 생산을 좀 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가시화가 되고 내년에 아르헨티나 여모 쪽에서 수산화 리튬을 이제 매출 인식을 잡히면은 대박인 거죠. 그래서 그 기대감이 최근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위에 선을 거놨죠. 자, 이 앞에 선이 2021년도 고점이에요. 자, 그게 37만 5천 원이에요. 자, 근데 그거를 계단 밟듯이 올해 이렇게 넘었어요. 넘고 나서 다시 그 위에 있는 고점이 41만 원인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돌파를 했다가 최근에 눌림목이죠. 자, 동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가 노렌톡이나 뭐 그런 데서 이제 소개해드리고 제 지인들 통해서 한 게 요 자리죠. 30만 원 요 초반. 이 무거운 대형주가 30만 원 초반에 이렇게 사는데 43만 원까지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왔어요. 자, 32만 원짜리가 43만 원 오면 몇 퍼센트입니까?
대형주가 30%가 넘어가요. 거의 40% 육박해를 해요. 포스코. 그렇죠? 이게 이렇게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경쟁자 없는 양극재는 어떻게? 100%, 200%, 300% 가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자, 수익성도 계속 좋아지고 있잖아요. 자, 포스코 퓨처엠. 얘는 재밌는 게 자, 이 앞에 있는 2021년도 고점이 여기였어요. 자, 이 가격이 약 18만 원이었습니다. 18만 원. 자, 그런데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고 경기 침체고 어쩌고 하면서 계속 눌렸죠. 자, 눌렸다가 작년 8월 달 이후에 수주 공시가 나오면서 어떻게? 요 고점. 자, 저 앞에 고점을 돌파를 못했죠. 돌파를 못하고 눌렸어요. 돌파를 못하고 눌렸어요. 아까 LG에너지솔루션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앞으로 좋아진다는데 이 고점을 한 방에 못 넘겼어요. 여기서. 아까 LG에너지솔루션이 딱 요 위치 아니에요. 앞으로 좋아진다는데 고점을 못 넘겨.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얘 눌렸잖아요, 여기. 자, 여기 요거 고점을 못 넘고 저 앞에 있는 고점을 사상체육과 고점을 못 넘고 LG에너지솔루션 말하면은 60만 원을 못 넘고 여기서 맞은 거예요. 지금 최종의 조정이. 자, 그럼 어떻게 돼? 여기 올라올 때 있던 요 지지. 여기가 지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고점 돌파하잖아요. 자, 돌파하고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그때 당시 10월 달부터 바닥 잡고 서서히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눌렀는데 자, 눌렀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 앞에 고점. 사상 최고가 고점을 안 깨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첫 시간에. 강력한 장기 저항선을 돌파하면 그거는 그 다음에는 지지선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여실히. 올해 1월 달에요. 제가 첫 강의하는 이 시점. 그 가격이 얼마예요? 18만 원이에요. 18만 원. 그리고 제가 틈틈이 계속 강의하면서 말씀드리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계단 밟듯이 하다가 이번에 다른 것들 다 조정받는데 어떻게 됐어요? 얘가 어제자로 제가 자료 만드느라고 뽑은 건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도 어제 다 폭락 나왔잖아요. 근데 얘는 어제 이거예요, 이거. 이 위치에서 그대로 있어요. 우리 지인들 사는 가격이 여기죠. 25만 원, 27만 원. 높게 샀다고 해도 물론 저 밑에서부터 저는 계속 배터리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마찬가지로 올해 1월 달에 서울경제에서 첫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린 시점에서도 마찬가지로 바닥 아니에요. 현실이 되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얘도 마찬가지. 최근에 가장 비싸게 샀다는 게 25만 원, 27만 원인데 얼마? 42만 원까지 찍었어요. 50%예요, 50%. 그냥. 이게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이 두 개가. 근데 여기서 끝날까요? 안 끝나죠. 안 끝나요. 조정은 있어도 하락 추세로는 안 가요. 그건 나중에 제가 맨 뒷장에 있는 걸 가지고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음은 여러분들의 모두가 아는 에코프로 형제. 자, 이 위에 게 에코프로예요. 밑에가 에코프로 BM. 자, 얘도 마찬가지로 지난 2021년도 11월 전후가 전부 다 고점이에요. 아까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전부 다 고점이에요. 자, 그 고점을 지난해에 우크라이나 전쟁 어쩌고 해서 2022년도에 이게 여기까지가 얘도 마찬가지로. 자, 그런데 올해 들어서 제가 첫 강의한 때가 여기죠. 배터리 계속. 자, 그러면서 2월 달에 불을 뿜어버려요. 고점을 돌파를 했어. 근데 여기서 눌림목도 없이 그냥 가버려, 얘는. 마찬가지로 얘도 계속. 자, 그런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야, 이거 무슨 소위 말하는 돈 많은 애들끼리 짜고 치는 거다 하고 매도 리포트도 나오고 다 필요 없어요. 자, 얘가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2021년도에 매출이 1조가 좀 넘어갔었어요. 이때 당시에 매출이 1조. 자, 작년 2022년도에 매출이 얼마? 5조 4천억이었죠. 자, 1조에서 5조 4천억까지면 어떻게 돼요? 매출 성장률이 단순히만 봐도 300% 이상이에요. 300%가 성장하는 회사가 어떻게 돼? 주가가 못 갔잖아요. 우크라이나니 어쩌느니 하면서 경기 침체니 어쩌느니.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더 갔어야죠. 그렇죠?
시장 외적, 그러니까 이 종목의 어떤 이 내재적인 내포하고 있는 그 에너지를 발산을 못한 거죠. 시장 때문에 조정을 받으면 그 종목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시장 때문에 조정을 받았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게 경기가 금리 인상을 또 한 해 만에 하면서 막 그럴 시기가 지나가니까 그거를 가격을 찾아가는 거죠. 그냥 찾아가는 거. 자연스럽게 말씀드리면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야 이거 이렇게 많이 올랐어. 야 이거 많이 올랐어. 작년 1년 동안 제가 그런 강의를 드리죠. 노란통에서도 그런 말씀 드려요. 주식이 더 가려면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 조정의 폭과 길이가 길면 길수록 에너지는 더 세게 튄다. 자, 작년에 그렇게 실적이 좋은데 1년 내내 박스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이 에너지가 저 같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땡큐구나. 그래, 알았어. 사줄게. 어차피 갈거. 시장은 그렇게 열려 있고 테슬라가 막 난리치고 하는데 당연히 가는데 그리고 GM 포드니 해서 전부 다 그냥 합작법인 해서 이제 공장 짓는다고 하고 하는데 수주 공시 막 나왔잖아요. LG에너지솔루션하고 전부 수주 공시 막 나왔어요. 근데도 주가는 안 가요. 그게 2018년도, 19년도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자, 우리 개인들은 현재의 시세를 보잖아요. 근데 주식은 미래를 갖고 현재에 옮겨와야 되는 그런 상상을 갖고 해야 돼요. 18년도, 19년도에 기회가 있었죠. 22년도에 기회가 있었어요. 그 기회의 원천은 뭐예요? 어차피 시장은 되는 거예요. 근데 조정을 줘. 우리처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뭐 1년 기다리지 뭐. 그래 뭐 좀 더 경기 침체 기회줘. 2년 기다려. 그리고 300%, 400%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연평균 100%예요. 여러분들 그런 수익 납니까? 단타 치고 한다고? 절대 안 나요. 오늘 사서 내일 팔고 해서 나는 30% 상한가 먹었어. 좋아. 그렇게 해서 100%, 300% 먹습니까? 못 먹어요. 가장 최근에 2월 요런 중순, 3월 중순, 요런 때 들어오신 분들도 먹는 장이에요. 그 내용만 알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이거구나.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1월 달부터 계속 이 시간에도 자 오늘 뭐 이렇게 다 박살나고 조정받아야 되는데 무슨 또 배터리야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조정은 있어도 하락 추세는 없다. 왜? 연평균 30% 이상씩 성장하는 산업이 전 세계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도 없어요. 배터리 2차 전지밖에 없어요. 그것도 올해 하고 끝나느냐? 반짝하고 끝나느냐? 아니잖아요. 최소한 앞으로 3년 동안은 보장돼 있는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앞으로 3년 동안 가는 길이 정해져 있다고요. 이미 수주받은 걸로 첫 시간에 제가 그랬잖아요. 1000조 수주다. 그중에 40% 400조는 양극재 몫이다. 첫 시간부터 계속 강조한 게 그거잖아요. 그거는 언제까지? 2025년도부터 30년도까지 이미 일감이 확정된 거예요. 근데 이번에 현대기아차가 미국 진출하는 거를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이사회 통해서 발표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신차 라인업을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나가면은 1000조가 아니라 그 이상 더 되는 거예요. 이미 정해진 길을 가는데 연평균 30%씩 정해진 길을 가는데 무슨 반박이 필요합니까? 다만 주가가 그래 여기서 이렇게 많이 올랐지. 너도 더 가려면 좀 쉬어가야지.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에코프로 50만 원 오면 딱 좋겠네. 그렇죠? 뭐 그 이하로 간들 어째요? 어차피 뭐 정해진 길인데. 에코프로 BM? 마찬가지. 얘도 딱 왔을 때 한 뭐 27, 8만 원? 내지 25만 원? 좋은 가격이 되겠네요. 거기서 뭐 다시 돌아서 20만 원? 그렇다고 그러면 전기차 이제 뭐 지금까지 수주 받은 거 안 해? 나 안 할래. 끝. 그런 거 나올까요? 그런 거 안 나오면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라고. 상식적인 선에서. 제가 이 강의 목표가 뭐냐면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뭐 MCI 811이 어쩌고 뭐 기술적인 우리는 엔지니어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투자자예요. 자, 그러면은 큰 그림에서 어차피 정해진 길에서 이만큼 올라왔으면은 요 정도 감수를 해야죠. 요거 조정받는다고 또 홀딱 팔아서 또 어디 가고 해서 해봐야 여러분들 경험 많으시잖아요. 수익 납니까? 안 나요. 안 난다고요. 계속해서 가는 길을 가는 게 머무르는 게 가장 좋다. 제가 강조드리는 게 그거고요. 자, 코스모와 코스모 신소재 뭐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도. 그렇죠? 제가 이거 제가 2월 요때 7만 원, 마지막으로 10만 원 여기 있을 때 양극재 회사들이 수주를 받았는데 더 이상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상태, 포화 상태가 돼요. 증설을 계속 하는데 못 해. 근데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코스모 신소재 기술력 짱이죠. 다만 지금 현재 생산 설비가 약 2만 톤인데 25년도 되면 10만 톤으로 늘어나요. 당연히 낙수 효과가 있다 그랬죠.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 제일 많이 올랐어요. 제일 많이. 공개적으로 이 시간 이 강의를 통해서 여기서 말씀드렸고요. 우리 노란톡에서 이때 말씀드렸죠. 수익률 게임 시즌 1에서도 말씀드렸고. 더블 났잖아요. 그냥. 여기서 끝날까요? 자, 얘는 특이한 게 뭐냐면은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코스모 신소재 조정 별로 안 받았어요. 다른 것들 조정 많이 받는데 어제 오늘 같은 날도 코스모 신소재는 조정을 안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뭔가 있다는 거지. 설령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전혀 문제 없다. 앞으로 보여줄 게 많다. 조정 좀 와라. 제가 지난 시즌 때 농담 삼아 그랬잖아요. 조정 좀 오라고 고사를 지낸다고. 근데 조정이 안 온다고. 얄미웠어요. 조정이 안 온다고. 결과가 어때요? 자, 100% 오르고 위에서 뭐 한 20%, 30% 조정 받는다고 달라지는 게 있나요? 어차피 또 갈 건데? 그 사이에 오늘 뭐 우크라이나 곡물이 어쩌느니 그런 거 가지고 왔다 갔다 해봐야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좁쌀 수백 번, 수만 번 굴리는 것보다 호박 한 덩어리 그냥 싹 돌리는 게 더 낫다고. 제가 매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니까요. 자, 세르누스 LNF.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삼성전자하고 요거. 자, 삼성전자가 지난 2017년도에 고점을 한번 찍었어요. 자, 그리고 1년을 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아까 지금 LG에너지솔루션하고 지금 대형주들, 배터리 대형주 셀들 모습이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1년 사이에 이렇게 되고 지금 이거 나오죠. 자,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더 언더가 나왔죠. 언더슈팅이 나왔죠. 그렇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돼? 못 사서 안다라는 구만전자까지 갔잖아요. 배터리 셀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거. 이렇게. 자, 그런데 얘는 여기서 고점을 찍었는데 2년째 지금 제자리예요. 감산해서 언제 바닥을 찾을까 그거 고민하고 있었어요. 차이점이 배터리하고 이거예요. 제가 오늘 강의에서는 사실 쉽게 이론적인 그런 말씀 안 드리고 차트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지금 조정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배터리 1분기 때 소외되신 분들한테는 네. 정말 기회가 될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2차 전지에 대해서 오늘도 열강을 해주셨는데 저희 문종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정이 왔을 때 지금이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란톡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보이시는 이 QR코드 카메라 어플 켜시고 이 화면에 갖다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한데 들어오셔서 이번 조정을 통해서 어떤 1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를 사면 좋을지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문종 전문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저도 반장님과 함께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